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행정부로선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전날 장중에 연 1.6%까지 치솟자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뛰면서 달러 가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장중에 원달러 환율은 1,120원을 돌파했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11월까지 반드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상 반응에 대비해 현장 대응뿐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처리, 보상 범위 확대 등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5조 원에서 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잔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널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국채금리가 1.6%까지 상승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그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거의 전업종 하락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호재는 딱히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또 호재 쪽이 나타나는 테마주들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위험한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해보는 게 좋겠죠. 낙폭이 꽤 깊어서 앞으로 이런 조정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그만큼 열심히 달려온 장세에 대해서 숨고르기 조정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창구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객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워낙 많이 크게 빠지고 있어서 현재 객장 상황 먼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동반 순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양시장 모두 3%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좀 이 시각 현재 그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 제넥신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약 바이오 업종 쪽으로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페노션, 하나생명, SK바이오팜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테스, 지트리비엔티 등이 좀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의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지수도 지금 코스피 3천선을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장에 대한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시장 하락의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상향 돌파하면서 오늘 이제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시장의 미증시도 어제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 전 업종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하면서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향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금리가 좀 인상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백신 이후에 이런 경기 회복
기조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했었던 이런 성장 산업에 있는 그러한 주식들, 2차 전지라든지 암호화폐, 우주항공 이런 섹터들이 오늘 좀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기술주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리 상승 기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종, 대표적으로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오늘도 보면 은행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기 민감주는 좀 강세 흐름을 띠는 일단 업종별 좀 차별화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금리 상승 기조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재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부강약품, HLB 생명과학, 기아차입니다. 먼저 부강약품입니다. 네, 부강약품 현재 16.78% 상승한 25,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부강약품이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부강약품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2상을 최종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강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레보비르에 대한 임상 2상의 모든 투약과 관찰까지 종료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 정리와 분석이 남은 상황입니다. 레보비르는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승인이 됐는데요. 국내와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완료 소식에 상승하는 부강약품 살펴봤고요. 다음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 현재 11.25% 상승한 1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100% 무상증자 등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보통주 1주당 신주 한정을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보통주 4,709만 453주가 새로 발행될 예정이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3월 16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1일입니다. HLB 역시 무상증자 단행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간 신약 개발로 배당을 하지 못했고 특히 코로나로 임상허가 신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금융당국의 조사 내용이 보도돼 주가가 급락했다며 회사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무상증자 소식에 상승하는 HLB 생명과학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기아차입니다. 자, 현재 1.82% 상승한 7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미국 애플과 전기차 분야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렇게 하락장인 가운데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은 자율주행 분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언론사는 애플과 기아차는 전기차와는 별도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란 대중교통 이용 후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남은 거리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대표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입니다. 애플과 기아차는 이 밖에도 전기차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지난 3일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하면서 대폭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기아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 흐름과 또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해 지수나 중국 증시들 보면 1%대 조정이라서 국내 증시보다는 좀 조정을 덜 받는 것 같은 모습이 들어요. 국내 증시 상황은,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이 상승이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지금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그 내용이야 뭐 투자자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신데 일단 지금 우리 이제 주변 국가인 일본도 지금 봤을 때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28%까지 하락하고 있고 그동안 잘 갔던 대만 같은 경우도 2.5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는 아니지만은 거의 시간대가 비슷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 넘게끔 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인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그 가격들이 좀 억눌려 있었던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하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물가가 좀 오르면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주가에 또 반영이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안 와도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일정한 부분은 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꼭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선별해서 좀 대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이 증권 쪽에서의 좀 자금이 급격하게 좀 빠르게 좀 빠져나간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라는 것은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자금이 좀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오전장에 또 외국인도 약 15억 위안 정도 순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쪽에서도 조금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 자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갖다가 특히 주식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그런 말하죠. 주식은 생물이다. 그래서 지금 나갔지만 또 다음 달에 중국에서 양해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자.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뭐 현재의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추후에 미래의 가치를 좀 보고 우리가 좀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봤을 때 현재 중국 지수가 6.76%를 좀 하락하고 있는데 오전장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다가 중국 시장이 시가를 낮게 잡고 하락폭을 줄이니까 국내 시장도 하락폭을 좀 줄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중국이 다가오면서 하락폭을 좁혔던 걸 다시 또 밀리면서 국내 시장도 밀리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중국 시장은 뭐 국내 시장보다는 조금 덜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냥 추세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을 만들다가 지금 박스권 밑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추세는 살아있다. 여기 저점과 이 저점을 그어서 비교했을 때 여기서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었고 아직까지도 추세는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이탈한다고 하면은 개별적인 종목으로 가는 게 맞겠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시장이 풀렁갈 때는 매수 타임을 짧게 바로 밑에 현재까지 잡으신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겠고 매수를 하실 때 뭐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수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도 뭐 매물대는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늘 중국 증시는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다음 달 중국 양회까지 언급을 해 주셨네요. 매수 타이밍은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오후장에는 중국 국제항공을 말씀드리겠는데 코드 번호는 60111 되겠고요. 상해 A주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중국 국제항공 이름에서부터가 중국이라는 이름이 중국 국제항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좀 풍기는 게 있죠. 바로
중국 내 공식적인 국적기 항공 회사가 좀 되겠고요. 중국 항공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항공운수 회사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각 국가에 보면은 국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뭐 국적기를 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국제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국가 지도자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특별기도로서의 담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중국 정부 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계 최대 항공 연맹이 스타 에어라인스의 멤버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중국 내에서도 이 중국 국제 항공의 브랜드 가치가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뭐 항공 여객 운수라든가 그다음 화물 운수 등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해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되면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사전 처방으로서 어때요? 차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겠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종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 소비 욕구가 많이 억눌려 있었고, 또 주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행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각 여행사 쪽에서도 홈쇼핑을 통해서 또 사이트를 통해서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동안 억눌러 있었던 것이 폭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항공편의 운행 횟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적을 좀 보면은 당연히 이쪽 여행업계라든가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회복을 하고 또 성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매출액 보면은 작년에 확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이제 회복을 하고 내년에는 2019년도 뭐 그다음에 뭐 18년도 이때 달성했던 실적을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복해서 이제 내년 기준을 봤을 때는 성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는 큰 연연은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좀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가 보시면은 8.21 위안이 되겠는데,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눌렀을 때 좀 우리가 좀 바라보자는 말씀드려요. 이 주가의 좀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상승하고 조정 나오고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가긴 하긴 하는데 크게 뭐 저점이 높아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아까 조금 여유 있게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비슷한 깊이에 좀 들어오겠죠. 이 정도의 조정의 깊이가 있었고 또 이 정도의 또 조정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그만큼의 조정을 나올 것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서 우리가 조금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게 좀 나온다 하면은 가격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우리가 매수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추격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뭐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매수도 좋은 가격대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7.27 이하까지도 한번 좀 기다려보자. 기다렸다가 들어오면은 이제 매수를 해서 항공 쪽이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은 또 그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환산을 하면 1260원이 되겠고요. 목표는 8.93 이하로 잡으시고, 환산하면은 1548원, 손절 라인은 6.99 이하. 그래서 환산하면 1212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국제항공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조정시에 들어가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격대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에 남방항공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종목입니다.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22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오늘 14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환율 동향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위험선호 심리 위축으로 전일 대비 12.7원 정도 상승한 1,120.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장마감 이전 1.6% 수준을 상회했고 국채금리 폭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뉴욕 증시 역시 어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5% 추락하며 작년 10월 말 이후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주요 증시는 국채 금리 상승과 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3.52% 정도 빠졌고 다우지수는 1.5%, 그리고 S&P 지수는 2.45% 정도 하락하며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이 발생하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빅스 변동성 지수는 35.38% 급등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국채 금리 급등으로 주식시장의 전반에 걸쳐서 매물이 좀 출회가 나왔고 금융주들 또한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3.47%, 마이크로소프트는 2.37%, 아마존은 3.24% 하락을 보이며 대형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하락하면서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근본에 테슬라 급락은 금리 상승에 기인을 하면서 작년 세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한 테슬라는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죠. 이에 현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강한 경제 성장에 인한 원만한 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금리가 좀 너무 빠르게 오르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을 지속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컨센서스 대비 크게 하회하며 국채금리를 또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장중에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금리는 1.6%를 상회했고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의 청구 건수가 대비 크게 감소하며 고용시장의 개선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1월에 내구재 수주 또한 컨센서스 대비 크게 상회하며 회복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기존의 신규 채용 건수 가속화와 실업률 또한 하락할 것이고 고용시장의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클라리다는 경제 전망이 개선되기 시작했음을 언급했고 이 같은 발언이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를 오히려 높이며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단기적으로는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기는 형국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지수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90점 선에서 90.3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상황이 리플레이션 구간이며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리플레이션 구간이며 이러한 여건에서는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파운드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가 소폭 상승해도 크게 반응을 해서 전일 고점에서 2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파운드 환율은 상반기 하락 리스크가 존재하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의 본격적인 백신의 접종 시작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던 영국의 이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란은행에 의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슈가 사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호재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에 1.241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추세가 반전되면서 1.21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며 유로의 상승세 그리고 달러 상승세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는 상승을 했지만 달러가 매우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떨어졌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부양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이제 현재 유럽의 느린 회복 속도에 의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1.2달러 수준에서 횡보할 거며 중기적으로는 1.15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급등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에 1122.7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이후에 눈치 보기 관망 흐름 이어가면서 1120원대 중심의 조분폭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금리 상승 후폭풍의 급락세가 보여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2.5% 이상 급락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 1,400억 정도, 그리고 9,9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개인은 2조 1,0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제 선물은 장중 100픽 정도 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아시아 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반영하면서 1120원대 안착 테스트를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10거래일 만에 1120원대를 다시 상승으로 재진입하면서 월말을 앞둔 내고 물량이 얼마나 수렴될 건지가 관건입니다. 한동안 이어진 박스권 장세 상단에 가까워지면서 눈치 보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가 그리고 1120원대 안착 여부가 굉장히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고 물량 출회가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또 아시아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의 함지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현재 368.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8일부터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NEW부터 써니전자까지 보시고 있는데 사마알미늄, 로보스타 좋은 상승률 기록했던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벽산, 러셀, 로보스타 26.4%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나머지 종목도 손절가에 터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와 오스템이 15.9%, 0.9% 포트 제외되면서 이 정도의 수익률 기록을 해줬었고요. 네이버가 빠른 시간 안에 17.7%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SNK도 목표가 달성 15.2% 수익을 내줬었고요. 한국내화가 손절가 터치하면서 오늘 누적 수익률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68.8%로 수정이 됩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한국내화 빠지면서 총 4종목으로 담겨 있을 전망입니다. 메디포스트가 16%, 광전자가 4.1%, TS 인베스트먼트 9.6%, 지금 지수 영향 받으면서 약간 손실 중이고요. IHQ가 그래도 3.4% 수익 내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너 리포트도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미 증시를 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빠졌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딱 보게 되면요, 한 3거래일 전에 보시면 이제 저점을 한번 치고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저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 오늘 종가에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이제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 확장형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저점을 갖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내일은 갭 하락 출발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더 명확하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런 선산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지금 만들어지고 반등이 여기서 올라와 주게 된다 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뭐 이 추세대 하단까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끼리 연결돼 있는 추세 저항선, 이 고점끼리에 연결돼 있는 뭐 이 저항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만들어 보셔도 되는데, 121선 살짝 이탈하는 위치 부분, 그러니까 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위치 부분이 이 추세대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돌림이 만들어져서 올라와 준다 하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텐데, 어찌됐든 뭐 그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 트렌드는 뭐 이제 상단으로 이탈을 시키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성금 확보를 노리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은 많이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를 하고 내일 아침에 뭐 갭 하락 출발한다든지,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 되겠죠. 갭 하락 출발한다든지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안 만들어진다면 이 추세대 하단에서 그때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하고 아마 다음 거래일까지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만하다.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저점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시켰던 상거래일 전에 이 저점 구간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995포인트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한 그 정도를 지켜주는 흐름으로 가야지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음 거래일부터 갭 하락 출발해버린다면 좀 큰 폭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지금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 구간은 이제 여기가 될 텐데, 그렇게까지 지금 바로 시장이 이제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유는 미증시가 어저께 이제 급락이 나왔고, 보통 이 정도의 급락폭이 나오게 되면 반등 흐름이 다음 날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게 여기서 한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반등은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시장이 또 반짝하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저점 이탈시키면서 뭐 하방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이제 하락장으로 이렇게 접어들 추세가 큰 추세가 좀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는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의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이제 공포에 덮친 뭐 증시 이제 낙폭 배경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요거는 지금 아침 방송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의 부양책으로 이제 요번에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부양책을 이제 크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양책이 이제 통과된다라는 이 부분이 추가적인 급격한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채권 수익률 급증으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뭐 그 전부터 이제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급격하게 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이제 그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온 부분이고, 하지만 연준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잘라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권금리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우려감으로 인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빼더라도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부분에서는 뭐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계속 우려를 표시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히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뭐 작년 여름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시장의 고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돈 풀기로 인한 시장의 상승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돈 푸는 거를 옥죄일 때 뭐 시장은 고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돈을 옥죄는 시점이 오느냐? 결국 뭐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락 이후에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왔던 부분을 역발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치료제가 이제 조만간 나오기 시작하고 정상화가 되어가는 시점이 거의 다가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과도하게 먼저 앞서 나가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증시가 뭐 이 정도까지 오르지 않았다면 뭐 그런 뭐 과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고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적었을 텐데 워낙 뭐 글로벌적으로 증시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의 주신 부분이 이제 국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백신들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치료제들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지는 쪽이냐 이제 앞으로 보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전략을 좀 짜야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현재 보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들 개별적인 좀 이슈가 좀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키트라든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수혜가 입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반영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전에 지금 상승폭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조정들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 흐름이 어저께 좀 강하게 나오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대부분 밀렸었어요. 그래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닥도 좀 강하게 올라와줬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그런 걱정이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제약 바이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직은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3월부터 해서 한 번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들은 지금 보면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치료제를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셨다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요. 도너리포트에 있는 메디포스트도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주가가 코로나19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3배, 4배, 5배, 10배 막 이렇게 과도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아니라면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단 재무제표가 괜찮은 회사들 위주로 가급적이면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HLB라든지 가급적이면 앞서서 너무 워낙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료제 그런 쪽은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뭐 반도체가 좀 지금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시장 랠리를 이끌었는데 이 반도체 약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내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등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충분히 뭐 반등 가능성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삼성전자를 일단 보게 되면요. 기술적으로 지금 뭐 저점 지지해야 되는 구간에서의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선을 어저께 이제 한번 올리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요 부분이 보시면 이제 단기적인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는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섹터 쪽의 모멘텀은 글로벌적인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수가 내려올 때, 뭐 시장이 박살나서 밀릴 때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섹터들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밀려버린다면 대부분의 종목들, 오늘 강했던 종목들, 시장이 약세인데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락이 나오는 시장은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오늘처럼 급히 빠지는 흐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앞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 섹터는 지금 뭐 시장보다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조정폭을 보이는 흐름상에서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동안에 어떤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정상화되었을 때 바로 반도체 섹터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는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기업적인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업적인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부족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해운 관련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해운주, 그리고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굳건하다. 뭐 상승 배경은 뭐 어떠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현대상선이라든지 이제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해운 운임이 10년간 억눌려 있었는데, 그 이유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그 중국에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자원을 다 빨아들이면서 선박 부족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박을 엄청나게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공급 과잉이죠, 한마디로. 시장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배들이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운임료가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임료 굉장히 낮아졌었고요. 그런 운임료가 10년간 이렇게 눌려 있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선박 운임에 대한 상승 추세는 단기간에 뭐 선박을 만들어 찍어내서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돈을 워낙 풀다 보니까 모든 상품 가격들이 다 폭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임료 역시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운임료가 한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 지금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드디어 흑자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이러한 흑자 기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겠고요. 이 해운업 특성상
거의 뭐 잭팟에 가까운 그런 뭐 실적을 계속 터트려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굉장히 긴 관점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월봉 보시면 계속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주는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운임이 이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은 배를 찍어내기 위해서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경기 역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뭐 그렇게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LNG선이라든지 이런 그 특수 선박들, 탱커들에 들어가는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이제 그 진입장벽이 좀 높고 접근이 어려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번에 하락장에 뭐 조정장에 매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거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키오스크 관련주들 뭐 지금 해서 뭐 KCT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오늘 올랐다가 장이 밀리면서 좀 많이 빠졌죠. 결국 다시 KCT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쪽 뭐 가상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봐야죠. 가상화폐라기보다는 이쪽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는 상관이 없고 그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로 이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1월부터 이제 테스트포스를 만든 거에서 테스트 매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디지털 화폐들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지금 하락장에서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은 만큼 오늘 여러 가지 좀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지수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업종별, 종목별로 좀 좋은 종목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포트에 대한 AS 아주 짧게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뭐 시장이 워낙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뭐 어제랑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뭐 지지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120선 부분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정시마다 매수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광전자 역시 지금 추세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절가 이탈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유지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뭐 IHQ가 시세 좀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IHQ는 뭐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바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한국내화는 이제 손절가 이탈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게 됐는데, 역시나 보시면 하단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위치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대선 테마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뭐 손절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셨다가 3,6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하면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TS 인베스트 역시 보시면 단기 상승 추세, 오늘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그리고 손절가 이탈하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시장과 상관없이 종목별로 손절가를 잡아놓은 부분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 AS 받아봤고요.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두 후보군 먼저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후보군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새우 메디칼이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새우 글로벌입니다. 새우 글로벌이고 두 번째 종목은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새우 글로벌이나 비덴트나 둘 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짧은 시세를 좀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인 이제 새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전문 생산 판매 업체고, 이제 쉐브론이라든지 미쓰비시 이제 좀 이런 대형 회사들에게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멘텀은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황이고요. 홍준표 관련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시세가 나와주고 N자 상승으로 좀 크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눌림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반등을 내일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궐선거가 이제 7월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3월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은 시점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대선 테마들, 정치 테마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강하게 다 같이 움직여주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눈에 띄기 때문에 좀 더 수급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강한 종목들이 안 좋은 장에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음에도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제가 도노 리포트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바닥권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 보시게 되면 그동안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져 오던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노리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다들 아시듯이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시장 글로벌 2위 업체죠. 그리고 빅썸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분을 한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 빅썸을 매각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매물로 나와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가상화폐의 이제 시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상화폐들이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활발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나무에서 만들어져 있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빅썸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월 이 수수료만 해도 500억 정도를 이렇게 챙기고 있다라고 하니까 1년으로 따졌을 때는 한 5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면 현재 비덴트는 빅썸을 팔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던 이러한 그 영업이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겠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 빅썸의 몸값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가상화폐도 지금은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정도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두 후보는요, 대선 관련주인 세우글로벌 그리고 빅썸 매각 이슈가 있는 비덴트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두 후보 중에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3시입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